오늘은 65세 전업주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경력도 연금도 직함도 없던 한 분의 사례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자립했고 가족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은퇴 이후 처음으로 나만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결심의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완전히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공간이 없다는 감각이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단시간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낯선 환경, 처음 보는 사람들, 어색한 업무. 하지만 첫 출근날 예상치 못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과거의 경력도 없는 데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일을 다시 한다는 게 퍽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감정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이 나를 다시 사회로 연결해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몸이 깨어나고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며 감정이 살아났고 작은 역할이라도 책임을 맡으니 삶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더 컸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30년 동안 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도 일에 바빠지면서 역할이 사라진 순간 삶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직장인들은 적어도 퇴직 전까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지만 오랜 시간 가정에 머물렀던 분들은 더 빠르게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전업주부가 다시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생계보다도 존재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를 벌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쓸모없어지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본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가정에만 머물다 보니 사회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실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자기계발 강좌를 듣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이후에도 내가 속할 장소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돈 외에 무엇으로 내 삶의 중심을 세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에서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해방보다 더 큰 건 공백입니다. 공백은 곧 불안이 되고 불안은 다시 울러 번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활비보다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를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다시 역할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나가본 일터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일은 나를 살려줬어요.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이 아니라 연결감, 역할, 의미 그리고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이후 삶에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생기길 응원합니다. 65세 전업주부가 30년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가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주하게 지냈지만 사회라는 공간으로 다시 나아가려는 순간 몸이 굳는 듯한 낯섦이 찾아왔다. 오랜 시간 집안일을 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와 방식은 자신만의 세계에 한정된 것이었다. 문 밖으로 한 걸음 나서는 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낯선 공기와 시선들이 밀려왔고 자신이 어딘가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회한도 함께 뒤따랐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감각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남편의 연금과 저축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했지만 노후 생활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주부로 살아온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쌓아둔 경제적 기반이 거의 없다는 현실은 분명히 마음 한편을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숙하게 그를 일터로 이끈 것은 정체감의 흔들림이었다. 아이들을 돌보던 시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분명했다.
하지만 자녀가 모두 떠나고 남편도 일과 친구 관계에 바빠지자 하루가 길게 늘어지며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식탁 위에서 홀로 차려 먹는 아침, 아무도 찾지 않는 낮 시간, 대화 한마디 없는 저녁은 시간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는 자신 안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고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되돌아보는 것 같았다. 낯설고 어색한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에너지가 필요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적응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발견했다. 바로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을 지도해주는 직원이 그에게 오늘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 그는 오랜만에 몸 안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집에서 혼자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으면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공식적인 직업 경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은퇴 이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직장인들은 퇴직 전까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지만 오랜 시간 가정에 머물렀던 이들은 그 역할의 전환이 갑작스럽고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에게도 그 단절감은 존재의 공백으로 다가왔다. 역할이 사라진 삶은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작은 일자리라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정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출근 준비를 하며 느꼈던 기분은 과거 자신의 생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 같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사회에 적응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가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웃음을 다시 찾아주었다. 그는 가정 안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누군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나이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가치였다. 그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속도도 더뎠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줬다. 집에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장의 감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이라도 충분히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더 넓은 방향으로 확장시켰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재구성하는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는 경제적 기반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이다. 일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 작은 시간제 일자리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과정은 나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울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며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후 활동성과 사회적 교류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의 변화도 결국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지금도 무조건 오래 일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힘을 발견했고 그것이 앞으로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가족이 주는 안정감은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체감한 것이다. 그는 지금 새로운 목표를 갖고 조금씩 자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래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은퇴 후 나는 어떤 역할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나는 어느 지점에서 다시 삶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은퇴자들이 고백하듯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빈곤보다도 고립이고 불안이며 정체성의 붕괴다. 그래서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작은 일이라도 움직이면 삶이 살아나고 관계가 열리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이 칼럼의 주인공이 65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며 경험한 변화는 바로 그 상징적인 예다. 칼럼을 마치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이는 역할의 끝이 아니라 역할의 재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이다.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를 찾는 사람은 늦게 시작해도 삶을 다시 세우고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의미는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의 자산이 된다. 결국 노년의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